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21일 일요일, 오늘은 HLB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유튜버 또는 영상 또는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은 그러한 처음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저는 썸네일에 기업 가치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기업적인 펀더멘탈의 그러한 분석이 아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오늘은 HLB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고, 일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신라젠 같은 그러한 종목과 비교를 하면서 끝없이 하락을 할 거라고 이렇게 악의적인 글로 증권 방송이 또는 증권 사이트의 토론방 이러한 곳에서 책임지지도 않을 그러한 말들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HLB를 보게 되면 저는 2012년 정도부터 HLB를 알아왔고, 진양건 회장은 2008년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제 진양건 회장도 대략 10여 년 정도의 주식시장에 몸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HLB를 10년간 투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2015년 정도에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됐었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봉의 차트가 되는데 오랜 기간의 횡보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역시 주가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저점들이 어떨 때는 낮아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셀트리온이 없는데요. 신라젠이 없는데, 여기가 신라젠이네요. 이렇게 어떤 잡주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2년 이상 3년을 가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저도 투자 매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 하반에서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서 15% 1500% 정도의 상승을 15만원을 하면서 지금은 거래정지의 그러한 상황에 있죠. 이렇듯 잡주들은 한번 띄우기로 하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HLB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HLB의 주봉의 모습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점들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기업 가치의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말입니다. Corporate Value Divergence.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순수과학에서 다루는 물리학이나 공대에서 그러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라는 말은 어원은 어떤 한 점에서 갈라져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버전스와 비교를 해서 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컬은 회전하는 양, 다이버전스는 확산이다 또는 발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다이버전스,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발산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그러한 것을 증시의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다이버전스라는 말은요. 이것이 주가입니다. 이것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가와 기업가치, 즉 HLB 가격과 가치와 동등한 선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HLB의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조지표상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맨 바닥에서 서서히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모멘텀에 이렇게 보조지표 상으로서는 서서히 상승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상승형 다이버전스, 파저립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HLB가 조만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반등을 하는 상황에 있죠. 3일 동안 반등을 했고 모두 다가 내일부터 이번 주 기대를 하실 건데 어느 정도 또 상승하다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승을 하다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1월달 그리고 내년 1분기에가 만약에 기업의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최저리 픽싱 가격을 HLB가 35,000원 이하대로 하락을 하고 두세 달 정도를 만약에 35,000원대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최저리 픽싱 가격에 전환이 되겠죠. 그러나 내년 초 어느 시기 저런 상반기 중에 주가가 하락이 멈춰지면서 서서히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기술적 분석은 서서히 상승형으로 와서 대바닥 자리가 HLB는 저는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서서히 보조지표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잠시 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주봉상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가가 상당히 고점이 되고 고점이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더욱더 진행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안 계시기려. 그러나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듯하지만 또 이렇게 모멘텀의 보조지표 상으로서는 하락일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주가도 하락을 하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하락형 다이버전스, 네그레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승형 다이버전스, 파저립 다이버전스. 하락하던 주가가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해 주므로 손절은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할 시기다. 즉 이러한 시기가 된다. 하락형 다이버전스를 네그레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상승하던 주가가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해 주므로 추가 매수는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을 검토해야 할 시기. 얼마 전에 HLB가 6만원, 6만원 이상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다시금 이제 다이버전스, 기업가치의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부분이었던 부분이죠. 주가는 여전히 긴급 승인에 대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서서 이것은 비슷하게 여기 보조지표 상으로서도 이미 하락하고 함께 하락한다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일찍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횡보하면서 이제는 다이버전스, 하락형의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보게 되면 이것으로 보면 좀 더 나을 것도 같은데요. 이것이 좀 더 나을까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상에서 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파란 물웅덩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바로 요거 2월 16일 악몽 같은 날이 이렇게 파란 주봉상에서의 파란 물웅덩이죠. 이것도 역시 파란 물웅덩이가 이렇게 되면서 대단히 큰 상승을 주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쯤에서도 이렇게 봄에 파란 물웅덩이가 형성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곳도 서서히 현재는 HLB가 41,750원이죠. 다시 한번 조금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서 반등이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 현재의 최저 리픽싱 가격은 35,8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근방에 오게 되면 이 모멘텀의 지표는 상승 고점을 찍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파란 물웅덩이 형태가 도달할 것이에요. 물론 이미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이러한 부분들은 파란 물웅덩이를 형성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별표, 빨간 별표로 매수 관점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지만 아직은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또 하나의 나노코박스, 베트남의 이러한 낭보, 이제는 많이 식상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다시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나 그거 역시나 또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리픽싱을 만약에 형성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승형 다이버전스 입장에서는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 그리고 시간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크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횡보를 했었고 이제는 서서히 가시성이 나오게 될 시점이다. 기술적인 주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바닥권에 진입을 하고 만약에 35,000원대로 다시 하락을 한다라면 대단히 감사한 시기다.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인 공략의 시기다. 지금은 사실은 하락 추세에서 하나의 주봉의 양봉, 두 번째 양봉이 나오니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는 위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신라젠과 같은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작전으로 인한 것은 1년 이상을 가지를 못해요. 그에 반해서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 성장에 더디기는 하지만 지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꼭 지니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HLB를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HLB를 보게 되면 추봉상에서 201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상승, 마루가 있으면 골이 있겠고, 다시 쌍봉의 위치를 하면서 다시 조정해 왔고, 2019년 6월이라고 한다면, 올해 2년 이상의 주주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급등이 나올 때 바로, 유럽의 에스모에서의 최고의 논문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랬었고,
또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으면서 최근 2020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천인 9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8만 5천에서 10만원 정도가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이때는 이제 조선비지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좀 더 낮게 되면은 불안해할 것 없이 리픽싱의 재조정을 형성을 하고 다시금 이와 같은 저점에서 고점, 저점에서 고점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약기업으로서의 면모가 서서히 시장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 역시나 그러한 흐름으로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을 하시는 분들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적인 분석은 기업대로 하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3만 8천 원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불안해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매매의 고점과 저점의 이러한 모습에 지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월 중순부터는 단기 매매, 그리고 제가 HLB만큼은 유일하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목에서는 대단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매일 이렇게 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요. 이제 주봉상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이 부분도 모멘텀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저는 2023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3만원대나 4만원대를 사신 분들은 저를 대단히 뭐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HLB만큼은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단기 매매를 열심히 제가 해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종목에서도 이와 같이 하질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스윙 이런 부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게 됩니다. 단기로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일상에 우리가 모두 전업 투자자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각자의 본업에서 현금 창출을 하면서 그것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나머지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일 단기 매매하듯이 쳐다보는 것은 병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일하게 제가 HLB에서만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를 병용시키고, 그리고 HLB는 주주분들이 대단히 많죠. HLB만 15만 명 이상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1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단기 매매도 병행해서 수익을 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내시 라는 영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봉상에서도 이와 같이 조금 내리면 내릴지라도 불안해 마시고 큰 그림으로 인해서 그곳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다라고 하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업 가치의 다이버전스,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임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 그러한 부분을 우리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때가 이르렀다. 따라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업 가치의 면모는 서서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파저립 다이버전스, 상승형 다이버전스는 곧 도래할 것이다.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이 어쩌면 내년 정도부터는 충분하게, 올해도 2021년도 한 번은 바닥을 찍었고 한 번은 뻥튀기 한 번 했잖아요. 내년 역시도 서서히 올부터 11월부터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리픽싱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초점은 어느 정도 큰 폭보다는 3만원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내년 초나 뭐 이 정도까지요.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공략을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저는 미리 한번 영상을 해서 기업 가치의 다이버전스다 이런 주제로서 오늘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코 어디 그 네이버 종토방이라든지 또는 박스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라젠 냄새가 난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불안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거와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한 녀석들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년 반, 길면 1년 반 또는 2년까지 해서 다 울고먹고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신라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6년도 일봉상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어느 정도를 했는지. 신라젠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 2017년 정도 만원대부터 시작을 했을 테니까 이것이 12,000원 정도라면 2017년 6월 그래서 2017년도 1년 정도 조금 남지 이 정도 2년 이상을 1년 반 이전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HLB를 보게 되면 몇 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죠. 주봉을 보시더라도.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과 많이 다르다. 주가는 현재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바닥권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할 것이다. 2, 3개월 정도가 되면 최저 리픽싱이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온다 손 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정도 한번 선을 그어 볼까요? 요 정도 선 정도가 되면은 요 정도의 가격이 대략 35,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다면 요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요 정도밖에. 예, 가격 조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봉상에 모두 조금만 내리게 되면 파란 물웅덩이에 위치하겠죠. 물웅덩이에 위치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실날 자리는 아닙니다. 단 잡주가 아닌 작전만 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 거에 한해서 HLB는 분명 최소한 100%는 물론 없습니다. 저는 95% 이상으로 충분하게 가치성장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서도 바닥권에 도래를 하고 그리고 임상 여러가지 자본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한 것을 다이버전스로 본다라면 가격은 조정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업의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미 상승하고 있다. 즉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 불안하셨던 주주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 영상으로 조금 더 연구 더 해보시고 기업적인 내용을 수없이 많이 했죠. 완전관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현재는 저도 다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주봉을 위주로 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업의 가치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곧 도래한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가격 하락만 보지 마시라는 영상을 오늘 11월 21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